벼룩이 물면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렵다고 하죠. 네. 어떤 사람들은 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가려우니까 긁으면 상처 날까봐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려도 똑같아요. 때려도 때리는 순간 이 피부 안에서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열이 다시 또 이렇게 가려움증을 엄청 유발하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충원터 모스헌터 2대1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벼룩 퇴치에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질문을 뽑아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벼룩 퇴치에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벼룩을 퇴치하고 예방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가장 추천하는 제품은 시트로넬라 오일이라고 있어요. 그 허브 오일인데 그 오일을 가장 먼저 추천하고요. 그 벼룩이란 얘기가 나오면 바로 그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차선책으로 유칼립투스 오일, 레몬그라스 오일, 그리고 그것도 뭐 없다 아니면 주변에 바로 손 닿는데 라벤더 오일이 있다, 그럼 라벤더 오일을 뿌리셔도 되고요. 그 외에 뭐 식초물이나 식초와 물을 뭐 1대1로 섞어서 뿌리는 것도 예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벼룩의 뭐 활동을 좀 저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뿌리는 것도 괜찮고요. 우선적으로 만약에 뭐 약이 없다면 먼저 그것부터 뿌리고 약을 구해서 또 해도 돼요. 급하면 식초 그리고 레몬즙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뿌리기는 괜찮습니다. 레몬즙은 그냥 원액 뿌리는 게 좋고요. 식초는 물과 1대1 정도 타서 뿌리는 게 좋습니다. 벼룩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일단 벼룩이 사는 곳에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벼룩이 사는 곳은 숙주가 있는 곳, 그렇게 그럼 보면 돼요. 숙주, 벼룩의 숙주면 당연히 숙주의 대명사 쥐겠죠. 쥐가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풀숲,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요. 찾아보면 또 많습니다. 사람이 잘 안 가니까 못 보는 건데, 예를 들면은 공원 한 귀탱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 한 귀탱이에 그늘져 있고 뭐 습기도 많고 음식물 쓰레기도 좀 있고 쥐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그곳에 벼룩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반려동물하고 산책을 할 때는 반드시 오일, 기피를 일으키는 오일을 몸에다가 바르거나 뿌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피를 일으키는 그 오일 중에 시트로넬라 오일 가장 말씀 많이 드리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오일들도 좀 있습니다. 피톤치드 집안에 요즘에는 거의 다 있을 거고요. 그 라벤더 오일도 그 모기 기피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집안에 있는 모기 기피제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뿌려놓으면 다가오는 걸 조금 억제는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집안에 있는 모기 기피제, 이게 수성이거든요. 거의 유성이 없습니다. 거의 수성이라서 뿌리게 되면 금방 증발하거든요. 그래서 냄새에 자주 뿌려줘야 돼요, 모기 기피제는. 근데 오일은 몸에 이렇게 굉장히 좀 오래 가는 편입니다. 벼룩이 사는 환경과 생존 조건은 무엇인가요? 했던 걸 또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벼룩의 생존의 조건은 숙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먹이가 피니까, 피를 빨아먹으니까요. 숙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는 환경은 그늘진 바위 틈, 그리고 주변 바위 틈 주변에 이제 모래가 있다면 모래가 깔려 있는 곳 하단부 뒤섞여 있을 거예요. 벼룩의 그 유충들이. 근데 벼룩의 성충은 그런 곳에 서식하지 않고요. 성충이 되는 순간부터는 숙주를 찾아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벼룩의 생존의 어떤 조건은 유충과 성충이 조금 다른데, 유충일 때는 그늘지고 틈이 있고 가루가 있고, 그래서 집안에서는 이제 먼지가 있는 곳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외부에서는 모래가 많이 깔려 있는 곳, 그리고 바위 틈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충일 때는 숙주가 많은 곳, 쥐 소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조건 숙주에 사는 거네요. 네, 제가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또 숙주에 산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러면은 숙주에 안 살고 숙주를 못 찾으면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숙주를 찾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숙주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 벼룩이 병원성 미생물을 전파할 수도 있나요? 네, 벼룩은 패스트, 티푸스 이런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을 전파할 수 있는데, 14세기 때 벼룩이
쥐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게 되고, 그 14세기 때는 거의 뭐 쥐랑 사람이랑 같이 사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쥐에 타고 있던 벼룩이 사람을 물게 되고 병원균을 그대로 사람한테 옮기게 돼서 패스트가 발생하게 되고, 사람이 패스트에 걸리면, 감염이 되면 시커멓게 이게 뭐 그런 왜 죽는지에 대한 어떤 기작은 뭐 다음에 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까맣게 사람이 변색이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병원균들을 쥐가 옮긴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 쥐 몸속에 있던 벼룩이 옮겼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죠. 벼룩에 물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 벼룩에 물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참는 겁니다. 긁지 않아야 되는 거. 물려서 가렵다고 해서 긁으면은 오히려 더 많은 그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었던 균들이 갑자기 내 몸에 침투하게 되고요. 사람이 좀 더 이제 피폐해지겠죠. 예기치 못한 어떤 병원균들이 막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곰기도 하고 상처가 심하게 나기도 하니까요. 긁지 말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물린 자국 위에 모기에 바르는 물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발라주면 가려움증이 완화가 되면서 뭐 긁지 않게 되는 순간이 좀 더 늘어나죠. 참을 수 있는 순간이. 그렇지만 이 벼룩이 물면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렵다고 하죠. 네. 어떤 사람들은 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가려우니까 긁으면 상처 날까봐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려도 똑같아요. 때려도 때리는 순간 이 피부 안에서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열이 다시 또 이렇게 가려움증을 엄청 유발하게 돼 있어요. 아예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찬물, 특히 얼음물로 씻어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타액을 통해서 전파되는 병원균이 있기 때문에 그 물린 자국에 병원균이 이렇게 좀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비누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비눗물로 이렇게 세척하고 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물파스 바르고 곧장 병원으로 가셔야죠. 곧장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진료받고 항히스타민하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처방 받으셔야 돼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복용하시면, 항히스타민은 복용하시는 겁니다. 먹는 거. 그리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거의 그 연고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고제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그렇게 동시에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완화가 될 수 있어요. 빠르게.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2달 이상 갑니다. 벼룩이 옷이나 가구에 번식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벼룩이 옷이나 가구에 번식을 하기 위해선 이미 집에 이제 들어온 상황이 되겠죠. 네. 집에 들어와서 뭐 몸에 붙어왔거나 반려동물한테 붙어왔을 때 재빨리 이제 해야 될 게, 벼룩이다 인식이 됐을 때 먼저 식초물을 물이랑 식초랑 1대1로 희석을 해서 분무기에 탑니다. 그래서 분무기로 사람 몸 주변, 그리고 반려동물의 뭐 몸에 뿌려도 되고요. 그 주변에 뿌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벼룩이 식초물에 닿게 되면 활동이 굉장히 저하가 된대요. 이게 활동이 저하가 되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 상태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살충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네. 막 뛰어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해놓고 살충을 진행을 해서 좀 이제 번식하는 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살충을 할 때는 살충제를 좀 발라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코팅하는 방식으로 살충을 해줘야 되는데 좀 많이 뿌려야 돼요. 뿌리고 세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흥건히 뿌려주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세탁을 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구 같은 데 숨어 들어간다,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구 내부나 외부에도 마찬가지고 라벤더 오일 같은 그런 허브 오일을 좀 발라주시고, 내부에다가도 마찬가지로 뿌려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들어가는 걸 좀 막을 수는 있습니다. 벼룩에 물려서 생기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네, 증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가려움증이 1번이죠. 그 가려움은 뭐 모기의 몇 배에서 뭐 체감적으로는 뭐 몇십 배, 뭐 이렇게 몇백 배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못 살 정도로 가렵다고 해요. 물리게 되면. 그래서 물리는 자국도 벼룩은 한 군데만 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특정한 모양이 없이 산발적으로 벼룩이 이렇게 뛰어다녀서 그런가? 계속 그냥 물고 계속 물어요. 물린 자국이 굉장히 그 많이 퍼져서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물기 때문에, 그래서 가려움이 또 증폭이 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다 이게 온통 가려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균을 전파하는데, 그 균 중에는 가장 유명한 게 흑사병 균이죠. 패스트. 네, 그래서 그 패스트를 요즘에는 그 패스트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아직까지도 좀 낙후된 환경에 사는 나라에서는 좀 패스트로 죽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벼룩 제거를 위해서 화학적 퇴치를 하게 되면 안전할까요? 안전하진 못하죠. 아무래도 그 화학적 퇴치라는 말 자체가 좀 위화감이 느껴지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천연적 퇴치라고 또 말하고 천연 약재를 뿌린다? 그건 똑같습니다. 화학적이죠. 그것도 화학적이에요. 네. 똑같이 화학적인 약재입니다. 그것도 천연 약재도. 어쨌든 그 뿌리는 약으로 퇴치를 한다. 이거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사람 몸이나 반려동물 몸에 뿌리지 마시고, 왜냐면 발진이 바로 일어나거든요.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시뻘겋게 이렇게 막 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껍데기가 까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는 건 자제하시고, 사람 몸이나 반려동물 몸에 바르는 그런 약재가 또 따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잘 검색해서 구매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정말 화학적인 퇴치가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그래도 마스크나 고글, 장갑 필수적으로 다 착용하시고 나한테 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안전 장비를 구비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충 성분도 굉장히 약하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액을 사셔서 아예 그걸 200배 이상 희석을 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벼룩이 집안에 발생한 경우에 퇴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벼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비상사태가 되는데요. 온 집안에 살충제로 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구들은 그냥 내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순차적으로 좋은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일단 우선적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의 몸에 붙은 벼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확인이 된다면 그거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씻어야 되겠죠.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털어내는 작업도 하고요. 빗어내서 또 털어내고 그 다음에 몸에 또 바르는 약으로 발라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람 몸이나 반려동물의 퇴치가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비워야 되겠죠. 집에 뭔가 생명체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충제를 물론 벼룩이 센 동물이 아니고 약한 그런 해충이기 때문에 살충제도 약하게 뿌리면 됩니다. 강하게 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희석하는 약재로 200배 정도로 희석을 해서 뿌리면 되는데, 벼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뿌리지 마시고, 일단 천 제품은 적셔주는 수로, 천에 코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천이 뺀질뺀질하게 변하는 정도면 아예 젖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셔주는 정도로 뿌려줘야 돼요. 그리고 패브릭 소파 같은 경우는 뿌린 다음에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벼룩이 생겼다면 패브릭 소파는 아예 못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벼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패브릭 소파는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카페트나 옷가지들은 일단 살충제를 흠뻑 적셔준 다음에 잠시만 기다리시면 돼요. 오래 기다리실 필요 없이, 벼룩은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기다리셨다가 그대로 바로 물에 담궈서 계면 활성제, 그러니까 세제를 풀어서 세탁기에 돌리면 그 살충 성분이 깔끔하게 녹아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많이 타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더 넣어서 세탁을 하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구나 어떤 틈새 이런 데 껴있는 먼지 덩어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말끔히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 제거하는 과정에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게, 거기도 벼룩이 그러니까 알을 낳아서 그 애벌레가 거기 숨어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살충제를 먼저 해준 다음에 쓸어내고 따로 격리시켜서 버리셔야 돼요. 그걸 똑같은 장소에다 버리면 또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격리시켜서,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서 모든 쓰레기들은 다 그렇게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빈대가 좀 더 많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빈대에 대한 그런 게 더 접수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빈대가 어렵나요? 벼룩이 어렵나요? 빈대가 더 어렵죠. 빈대가 더 어렵나요? 벼룩은 약하잖아요. 이게 상반돼요. 그러니까 벼룩이나 빈대나 똑같이 사람이 괴로운데, 저는 괴로운 측면에서 볼 때는 벼룩이 더 괴롭다고 보고요. 많이 물고 더 빈대만큼 가려우니까. 이게 벼룩이 더 힘들지만 퇴치 방법으로 볼 때는 딱 진짜 반대예요. 빈대는 무조건 세게 약을, 벼룩은 최대한 약하게. 그렇지만 모기가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어떤 작업이 더 쉽냐라고 보면은, 물론 둘 다 어렵겠지만 집을 다 비워줘야 되고 약을 다 뿌린 다음에 세탁해야 되고 어떤 물건은 그냥 내다 버려야 되고, 이런 구분 작업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지만 그래도 벼룩은 퇴치가 된다. 그렇죠. 근데 빈대는 그렇게 해도 이 퇴치가 어렵다,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확실히 빈대가 진짜 세네요. 세긴. 그렇게 보면 진짜 최강은 빈대인데, 퇴치하기 어려운 걸 어려운 난이도로 따지면. 그래서 빈대가 제일 비싸요. 벼룩 퇴치도 비싸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저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회사 다닐 때는 해봤지. 제가 직접 제가 회사 운영하면서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빈대는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벼룩은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비싸고.
네, 오늘은 벼룩 퇴치에 관해서 가장 궁금한 질문 10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방역에 관한 질문이나 해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